2022 대승 확률과 통계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확률과 통계 시험을 치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험 문제들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있잖아요. 유형. 소위 유형이라는 것으로 보면 그냥 그 유형하고 그 유형이 대응돼서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출제될 만한 문제들은 거의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9번 문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 29번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교과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중간에 잠깐 집중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도요, 28번 경우 나누기 문제인데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30번 역시나 조건부 확률인데 까다롭습니다. 시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만일에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를 모두 마친 친구가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번 수능 시험을 치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가장 수학을 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미적분을 다 마치는 친구가 만약 확통 문제를 주고 같은 시간으로 제한하면 과연 다 맞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하를 다 마친 친구가 이 문제를 주고 공부를 또 하게 해서 또 시험을 치르잖아요.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확률과 통계가 절대 난이도, 절대 시간, 현장에 있는 사람의 심리까지 고려하면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8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함수의 개수를 세는 주제입니다. 많이 풀어봤던 주제인데요. 조건 가원해 왔더니 fx가 루트 x보다 크나 됩니다. 어쨌든 x 이체는 5개가 들어가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 f1, 1보다 크나 뜨면 되겠습니다. f2, 루트 2니까 2보다 크나습니다. 왜냐하면 공역에는 자연수만 있으니까. f3마저도 루트 3이 1점 땡땡땡이니까 2 이상이면 됩니다. f4도 2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f5는 루트 5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는 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가번 조건의 말이 f1하고 f5하고는 성격이 살짝 다르고 2, 3, 4는 같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행위가 경우의 수 세계에서 우선 중요하다. 자, 그런데 말이죠. 더 결정적인 조건이 나번에 있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3개다 합니다. 그럼 현재 공역은 4개인데 치역이 3개란 말은 4마리의 동물 중 잡아와야 될 동물은 3마리로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우를 나누기를 치역에 따라서, 그지? 치역이 1, 2, 3으로 되어 있는 경우, 치역이 1, 2, 4로 되어 있는 경우, 치역이 1, 3, 4로 되어 있는 경우, 치역이 2, 3, 4로 되어 있는 경우 해서 총 4가지 상황으로 분류를 하고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세면 서로 절대로 겹치지 않으니까 너 경우의 수를 찾아서 더하면 정답입니다. 됐죠? 어쨌든 이렇게 상황을 분류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렇게 분류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치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잡아오는 거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화살을 맞아야 한다. 모두가 어쨌든 한 번씩은 화살을 맞아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조건을 가지고 쟤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1은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은 오직 F1로만 가능합니다. 해서 1은 F1로 확정. 다음 3이라는 수 너머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F5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2, 3, 4는 뭐냐? 2 이상인 수들을 잡아오는 거니까 2, 3에게 대응될 수 있는데, 그죠? F2, F3, F4는 2에 대응돼도 되고 3에 대응돼도 되는데 치역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이 있잖아, 이를 적어도 한 번은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 세 마리가 몽땅 다 3을 갖다가는 얘가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실수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2번까지도 잠깐만 봐보겠습니다. 그럼 같은 정신대로 너 1은 F1일 수밖에 없어. 4는 F5로만 가능해. F5는 4로만 가능해. F1이 1만 가능해. 같은 맥락대로 F2, F3, F4는 2, 4 어디에든 가도 좋은데 역시나 같은 맥락대로 2는 최소한 한 번은 찍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경우의 수 세기가 같은 방식대로 갈 겁니다. 도전. F1, F5는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 또는 3인가 너도 두 가지 해서 2의 세제곱에서 뺍니다. 그러다 보면 너희 셋 모두가 3을 찍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한 가지를 뺐습니다. 해서 7가지 경우를 찾았습니다. 자, 한편 말이죠. 이렇게도 또 셀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 3을 잡아올 건데 2, 3, 4의 셋을 한꺼번에 몽땅 2를 찍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2, 3, 4를 두 조로 편성해서 2도 잡고 3도 잡아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여기 내부에서 다시 두 가지로 분해를 해봤습니다. 다시 F2도, F3도, F4도 모조리 같아질 때의 경우 그들 모두는 무조건 2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F2, F3, F4를 두 개 조로 편성한 후에 2하고 3을 각각 잡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그걸 두 개 조로 편성하라니까 셋 중에 어느 하나는 한 조를 구성하고 나머지 둘은 묶여서 한 조를 구성한다면 두 개 조로 만드는 방법의 수가 3, C, 1만큼이 될 겁니다. 됐죠?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한 조를 잡으면 나머지 둘은 저절로 한 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저 두 조는 서로 다른 조이고 서로 다른 조가 서로 다른 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을 곱하자 해서 이건 6일 것이고 둘을 더하면 7가지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 얘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의 요소가 적어집니다. 여기는 6건을 찾아 빼는 건데 그냥 막 계산하다 보면 뭔가를 빼뜨려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이쪽 방법을 어쨌든 꼭 연마를 해둘 주제였습니다. 2번은 조금 전 분석에 따르면 1번 경우하고 완전히 같을 테니까 이때의 경우도 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도전. 3번에 가보면 F1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1을 잡아올 수 있는 경우는 오직 1만이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3하고 4가 남았는데 3도 이 조건 모두를 충족합니다. 4마저도 이 조건 모두를 충족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F2, F2, F3, F4, F5 이 넷은 3, 4 어디에나 대응될 수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여하튼 3도, 4도 적어도 한 번씩은 반드시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연습해 두고 연마해 두라는 말입니다. 도전. 그러니까 넷이 있었는데 이 넷을 두 개 조로 구성한 후 3하고 4를 대응시켜버리면 어쨌든 3, 4를 빠뜨림없이 찾아오는 모든 방법이 될 겁니다. 도전이야. 두 개 조를 한번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 말이잖아요. 넷이 있는데 넷을 가지고 두 개 조를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한 개, 세 개, 그지? 한 개, 세 개로 개라고 써야 헷갈림이 없다, 그지? 다시 저 넷 중에 한 개랑 세 개로 조를 나누는 방법이 있고 두 개랑 두 개로 조를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도전해 봅니다. 한계색으로 나눈단 말은 이 넷 중에 어느 하나를 찍으면 나머지 셋은 묶여서 한 조가 되는 이 경우랑 생각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가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요. 그건 하나의 조예요. 마치 이렇게 나머지 3개는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2개의 조예요. 서로 다른 2개의 수랑 대응시켜요. 이래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2개로 조 편성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은 F2 입장에서 누구랑 같은 조가 될래? 이겁니다. 얘네들을 한 조로 묶으면 얘는 그냥 한 조입니다. 이번엔 이렇게를 묶어서 한 조를 만들면 남은 애가 한 조입니다. 이렇게 묶으면 남은 애가 또 한 조일 테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고 그 각각마다 얘랑 또 대응시키는 거니까 2팩토리얼 되겠습니다. 네, 요거 2개를 찾아서 더하면 7, 2, 14, 14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됐시죠, 여러분? 네. 마지막 도전. 2, 3, 4로 왔습니다. 2 있잖아, 2. 얘도 몽땅 다 쏘아올 수 있습니다. 3, 몽땅 다 가능합니다. 몽땅 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죠? F1은 2도, 3도, 4도 가능해요. F2, F3, F4, 2, 3, 4 모두 가능해요. F5만이 3 또는 4를 선택해야 돼 이 말입니다. 즉 F5는 절대로 2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말이죠. 이 경우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지? F5가 3인 경우가 있을 거야. F5가 4인 경우가 있을 거야. 괜찮죠? 경우를 항상 그때마다 나누면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F5가 3이 되면 이걸 살짝 지워버립니다. F5가 3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남겨진 숫자 2하고 4가 남았는데 이 4는 반드시 한 번은 선택해야 되고 여기 지어지는 이 모든 숫자에 대해서 F1도, F2도, F1도, F2도, F3도, F4도 모두 다 이들 전부에게 대응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살짝 지워봅니다. 네, 요거 계산하고 나서 그쪽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F5는 3에 대응됐다 쳐요. 1, 2, 3, 4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2에도 3에도 4에도 대응은 되지만 이 4는 반드시 어쨌든 포함시켜서 쳐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 안에서 1, 이 넷을 3개조로 나눈 후 2도, 3도, 4도 몽땅 다 잡아 2개조로만 나눠서 2하고 4를 잡아 이렇게 되면 어쨌든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3개조로 편성하는 방법은 개수의 입장에서는 4개를 3개조로 편성하는 거니까 2개짜리 하나를 뜯어내면 나머지는 저절로 1개 1개로 편성하면 끝입니다. 34이 있는데요. 넷 중에 2를 골라내면 한 조. 마치 이렇게 묶은 것과 같습니다. 남은 2개는 각각각일 테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조가 생겼고 서로 다른 3개랑 대응시키기 때문에 곱하기 3팩토리를 해주면 끝입니다. 2개조로 편성하는 방법은 넷을 2개조로 편성해서 2, 4, 2개랑 대응시키란 말은 바로 위에 쓰이는 이 경우의 수하고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겁니다. 그게 14가지니까 이때의 경우 14가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 위쪽은 말이죠. 6, 36, 14를 더하면 5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F5가 3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F5가 4인 경우도 있겠잖아, 그지? 그럼 F5가 4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살짝 지워요. 1위로. 이 밑줄을 3에 가서 커요. 그랬더니 위에서 구했던 경우의 수하고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결론. 이거 계산했더니 이건 100가지가 되고요.
요거 14가지고 요것도 묶으면 14가지가 될 테니까 이걸 몽땅 다 계산하면 28가지가 될 테니까 최종 128만큼의 개수가 포착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가 지나가졌습니다. 네. 실수 없이 계산하자면 어쨌건 저런 과정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가혹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는 안 되겠지만 어쨌건 평가를 해봤습니다. 지나갑니다. 29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29번은 확률 밀도 함수라는 주제인데요. 도대체 확률 밀도 함수는 무엇이냐? 그 개념 정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교과 과정에 논쟁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원래 확률 밀도 함수는 정의되기를 함수값 자체가 0 이상이고 전체 부분의 넓이가 1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수학 2 단계에서 넓이라는 것이 정적분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가면 박스 안에 이 말이 인테그랄 fx의 dx이다. 근데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확률 변수가 0부터 6까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넓이라는 것은 0에서 6까지 적분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결과는 1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교육과정이 편성될 때에 확률과 통계라는 이 단원이, 이 과정이 수학 1만을 마치고 수2를 안이 배운 채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내신 시험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이 교과서에서 본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렇단 말은 이미 2학년 과정에서 수원, 수투를 다 배웠어요. 즉 적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뜻을 이따위로 이해해 두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 더.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 범위의 값을 취하게 될 확률은 무엇이냐? 동일한 맥락대로 해당하는 구간에서의 적분과 정적분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충분히 의미 있게 정돈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보면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문제풀이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넓이로 찾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를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 넓이는 1이잖아. 그지? 그처럼 gx란 녀석마저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0에서 6까지 적분하면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잖아요. 0에서 6까지 주어진 저식을 적분하게 되면 얘는 1이고 얘도 1인데 얘는 상수함수니까 6K가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K 값이 3분의 1입니다라는 이런 아주 자연스럽고도 단순한 결과에 제깍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 여러분, 그렇다면 넌 뭐냐? 당연히 너는 3분의 1 집어넣은 거니까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해당하는 확률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녀석이 특정 범위가 될 확률은 주어진 그 함수를 해당하는 범위에서 적분해서 찾은 넓이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걔를 또 한 번 정리를 해보면 2에서 5까지 y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는 gx인 거니까 이렇게 적분한 결과로 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gx라는 놈은 k에서 fx를 뺀 겁니다. 2에서 5까지 k는 얼마라고? 3분의 1 fx를 빼요. 이걸 적분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간 길이가 3이기 때문에 3분의 1과 곱하면 1입니다. 2에서 5까지 fx를 적분해요. 즉 fx 함수하고 x축 사이의 넓이를 찾아서 이제 빼주시면 끝입니다. 그림으로 가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고
여기 5인데 조각을 내면 2분의 넓이 가로 길이가 2이고 저게 4분의 1이니까 이 넓이 그냥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넓이만 찾으면 끝인데 2분의 넓이 사다리꼴 넓이를 생각해서 이놈 길이 1이고 이놈 길이는 4분의 1인데 이놈의 기울기가 지금 1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놈의 길이는 6분의 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괄호 속에 6분의 1 하고 4분의 1 찾아서 더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죠? 지금 12분의 5인가요? 그럼 24분의 5인가요? 더하기 2분의 1을 해서 24분의 17인가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놈을 와서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너는 24분의 7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쨌든 여러분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원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무렵에 사전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안에 집어넣어서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학년이 돼서 확률과 통계를 다시 정리할 때에 개념 정리 파트에서 한 번쯤 꼭 생각해 둘 주제입니다. 자, 이런 개념 체계를 몽땅 다 버리면 또 다른 문제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fx 함수는 저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gx 함수를 찾아야 요 확률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해당 범위의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잠깐 그려볼 텐데요. 이랬나요? 이렇게 그지? 여기 3인가? 여기 5인가? 여기 6인가? 저기 4분의 1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fx 함수인데 gx는 뭐냐? fx를 우변으로 넘겨서 뺐습니다. 그럼 얘를 그려내라는 얘기예요. 확률 통계인데 그래프의 변형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죠? 여하튼 K에서 fx를 뺄 건데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K는 반드시 fx보다는 위쪽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K를 잡아서 저 노란색에서 요 하얀색 그림을 뺀 이 각각의 길이를 자신의 함수값으로 갖는 어떤 함수를 생각하면 그게 곧 gx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르게 또 생각해보면 fx 함수를 x에서 대칭시킨 후 적당히 끌어올려서 그리면 그게 곧 gx 그림이 될 겁니다. 진짜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입니다.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K만큼 끌어올리랍니다. 되시죠? 그렇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 K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수평선으로 갔다가 다시 K가 되는 놈으로 돌아온 이런 그림 하나를 상정해야 사실상 gx 함수를 찾아낸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퍼즐로 저 위쪽 퍼즐을 가지고 대충 또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제대로 풀자면 gx 함수를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x축의 대칭, 그럼 이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놈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빗금침물의 넓이, 이 넓이도 1이어야만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두 그림을 서로 비교하면서 봤더니 마치 이 그림, 이 빨간색으로 그려드린 이 퍼즐을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 넓이도 1이고 이 넓이도 1이니 여기 K 6을 곱해서 저 말의 뜻이 6K가 6K? 이 K는 3분의 1. 집어넣어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y라는 녀석은 3보다 크나 같고 2보다 크나 같고 5보다 크나 같은데 그럼 얘는 어찌 구할 거냐? 여기 가서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곧 이 넓이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 넓이를 여기서 구할 수도 있고 저기서 구할 수도 있고 네,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어쨌든 함수가 변형되는 모습은 네, 미적분 파트에서 혹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이 익혔던 거니까 확률 통계 단원에 들어간다 해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네, 확률 통계 문제에 그런 함수 변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선입견으로 그냥 버려버리지 마시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를 정적분 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러면 지금 그린 이런 그림의 고통보다는 훨씬 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다시 확률 통계의 공부 단계에 들어가서 연속 확률 분포를 다룰 때 네, 적분적 해석, 그래프의 변형 따위를 꼭 한 번씩 숙지하면서 정리할 겁니다. 자, 마지막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복잡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올 때마다 흰 공을 2개 통째로 넣으면 됩니다. 그럼 그 주머니 속에 쌓이는 흰 공은 1개짜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2개거나 또 넣어서 4개거나 또 넣어서 6개거나 8개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짝수로 된 등차 수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4 이하의 눈이 되면 검은 공은 1개씩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연수의 세개가 될 것이고 이쪽은 짝수의 세개라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이 넣는다는 말은 확률로 치면 저게 3분의 1짜리 게임이고 4 이하가 넣는다는 것은 3분의 2짜리 게임이기 때문에 매번마다 흰 공 2개가 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 검은 공 하나가 담길 확률은 3분의 2짜리로 구성되는 여러 번 반복되는 독립시행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일을 5번 반복하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회, 2회, 3회, 4회, 5회라는 5번에 걸친 이 실험 과정을 잠깐 추적해보면 계속 5 이상, 5 이상, 5 이상이 되면은 2개, 4개, 6개, 8개, 10개로 이루어지는 흰 공만 담기는 순간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검은 공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은 4번 벌어지고 이런 일이 한 번 벌어질 때는 처음에 흰 공, 그럼 2개, 또 흰 공, 4개, 검은 공 1개. 그러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의 순서쌍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흰 공, 검은 공의 순서쌍을 이곳에 나열하면서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경우에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흰 공 2개가 들어가, 검은 공은 아직 안 들어가. 흰 공 안 들어가고 검은 공만 들어가. 검은 공을 하나 더 들어가. 검은 공을 하나 더 집어넣어. 이제 흰 공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주머니 속의 상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네. 무슨 말이지? 흰 공을 넣었대. 검은 공을 넣었대. 검은 공을 넣었대. 검은 공을 넣은 거래. 흰 공을 넣은 거래. 그럼 확률로 치면 너가 3분의 1짜리, 너 3분의 2짜리, 3분의 2짜리, 3분의 2짜리, 3분의 1짜리 해서 그 확률을 계산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실험 단계를 우리가 상정해 봐야 되는데 내려왔어요. 흰 공의 개수하고 검은 공의 개수를 세봤는데 5번 시행한 직후에 셌더니 흰 공 개수랑 검은 공 개수랑 합이 7보다 커 나왔던 상황이 1대로 돼 있대요. 그럼 여러분 1대란 말은 문장의 구조상 조건부 확률이고 조건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앞쪽에 있는 이 사건을 A라 하고 뒤쪽에 나오는 이 사건을 B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그 계산의 체계가 A를 조건으로 하는 B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조건의 확률 분의 교집합 확률입니다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찾고 얘를 찾아서 계산하면 정답입니다. 되시죠? 그런데 이 다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가요. 시행할 때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럼 항상 독립시행에서는 그런 일이 몇 번씩 벌어질 거냐를 해석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X번 벌어진다 치면 이런 일은 당연히 5 빼기 X번 벌어질 거니까 5번 시행해서, 즉 최종적인 공의 개수는 너는 2개씩 X번이니까 2X개가 될 것이고 너는 1개씩 5 빼기 X번 들어간 거니까 5 빼기 X개가 될 겁니다. 네, 저걸 계산해서 결국 X 플러스 5가 7 이상인 거니까 X는 2 이상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2번 이상 벌어진다는 게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모인은 A의 확률을 찾을 때 그 말의 뜻이 이런 사건이 2번 이상 벌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2번 벌어지거나 이런 일이 3번 벌어지거나 4번 벌어지거나 5번 벌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번이면 3번이고 4번이면 2번이고 4번이면 1번이고 5번이면 빵번이란 말이지, 그치? 그걸 일일이 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니까 이 사건을 생각해서 이래서 뺍니다. 뭘 뺄 거냐인데 이 사건, 이거 별이라고 할까요? 별? 네. 별표의 그 사건이 빵번 벌어지는 경우하고 또는 별의 그 사건이 한 번만 벌어지는 경우를 찾아서 서로 빼버리면, 이래서 빼버리면 그게 바로 곧 내가 찾는 A라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빵번은 말은 O, C, 제로에 3분의 1은 빵승, 3분의 2에는 5승. 한 번만 벌어진단 말은 5C 1에 3분의 1에는 1승, 3분의 2에는 4승. 이렇게 해서 요 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계산해서 통분하면서 정리하는 것은 하기로 하고 이제 분자로 집중해 봤어요. 그럼 너의 정치는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K도 존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말이죠. K란 놈이 1부터 5까지의 잔수 중 어떤 것이기 때문에 과정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X는 곧 2 이상을 했으니까 다시 경우난으로 가서 첫 번째 경우 저 X, 즉 횟수가 2인 경우 그 횟수가 3인 경우, 지금 우리는 별의 횟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4번째 경우 그런 놈이 4번 벌어지는 경우, 그런 놈이 5번 벌어지는 경우로 어쨌든 나눠서 생각할 건데, 여러분 요 마지막 경우를 한번 가볼까요? 이 말 뜻은 그런 실험을 하기를 이런 일만 5번 벌어지는, 그럼 검은 공은 절대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흰 공 개수하고 검은 공 개수 같아지는 경우는 중간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됐죠? 흰 공은 계속 들어갈 테니까 2개 빵개, 4개 빵개, 6개 빵개, 8개 빵개, 10개 빵개니까 거기서는 나올 일이 없어요. 4번 벌어진다 해도 돌아가 보면 이런 일이 4번, 이런 일이 1번, 그지? 그러면 이건 검은 공 1개짜리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나오는 짝수하고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버립니다. 그럼 결국 이 2가지 경우를 분석해서 분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도전. 1차, 2차, 3차, 4차, 5차를 해봤습니다. 별의 횟수가 2란 말은 흰 공이 2개씩 2번 벌어지란 말이고, 검은 공은 1개씩 3번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순간에는 당연히 흰 공은 4개, 검은 공은 3개입니다. 그럼 그 나열되는 중간 과정들을 쭉쭉쭉 리스트해 봐야 되는데 그 중간 어딘가에서 흰 공 개수하고 검은 공 개수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말이죠, 검은 공은 해봐야 총 3개입니다. 그럼 2개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개로 같아진다는 말은 반드시 같아진 그 위치가 3회차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쪽에는 흰 공개수, 아래쪽에는 검은 공개수를 나열해봤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잖아요. 흰 공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고 검은 공은 한 개 한 개 들어가는 거니까 세 번째에 두 개로 일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 앞에 1차, 2차를 한번 구성해봐라. 그럼 실험적으로 생각해보면 흰 공 두 개 한꺼번에 들어가고 검은 공 안 들어가요. 흰 공은 그대로 있고 검은 공만 하나 들어가요. 다시 검은 공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1회차에 흰 공 두 개, 2회차에 검은 공 한 개, 3회차에 검은 공 다시 한 개를 집어넣으면 저렇게 일치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나면 우리는 흰 공 한 번 써먹었고 검은 공 두 번을 써먹었으니까 한 번씩 남아있습니다. 그럼 뒤에 4회차, 5회차를 생각해보면 흰 공을 넣는다면 4개, 2개인 상태가 될 것이고 검은 공을 집어넣으면 4개, 3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또 있죠. 무슨 말이지? 흰 공을 먼저 집어넣어. 검은 공을 그 다음 집어넣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뒤쪽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이 앞쪽 두 번도 다르게 할 수 있지, 그지? 무슨 말이지? 흰 공이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번엔 그 위치가 여기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그냥 써보면 처음에 0이었잖아요. 그 경우를 뒤집어서 처음에 검은 공을 넣기로 했어요. 한 개.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있죠. 0, 1이었는데 즉 검은 공을 넣었었는데 흰 공 넣고 검은 공을 다시 넣으면 이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다 과정을 설명 중인데 이런 겁니다. 검은 공 넣었어요. 검은 공 다시 넣었어요. 흰 공을 넣어요. 검은 공을 넣어요. 흰 공을 넣어요. 검은 공을 넣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완성. 했더니 앞쪽으로부터 서로 다른 세 가지, 뒤쪽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벌어진 거니까 이 경우를 다 조합해보면 서로 다른 6가지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모든 각 상황마다 확률로 추적해보면 흰 공 넣는 경우는 2번, 검은 공 넣는 경우는 3번인데 이럴 확률이 3분의 1, 이럴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짜리는 2번, 3분의 2짜리는 1번 이렇게 쓸 수 있다. 뭐라고? 3번, 그치? 총 5번 중에. 자, 이번에는 x가 3인 경우로 봤습니다. 그럼 맥락은 똑같지 않습니까? 잠깐 요약해보면 흰 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2개씩 3번 벌어지고 검은 공이 들어가는 경우는 1개씩 2번 벌어지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지만 검은 공은 총 2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2개로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경우도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를 찾으면 세 번째에서만 유일하게 2개로 일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 앞쪽 부분은 이미 구성해놨던 이 모든 가능한 경우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서 서로 다른 3가지가 가능타. 그럼 뒤쪽은 뭐냐? 이게 구성되는 동안 검은 공 2번과 흰 공 1번을 써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검은 공만 줄기차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쪽 경우는 오직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네, 이놈의 확률을 찾으면 3분의 1짜리는 3번, 3분의 2짜리는 2번 이렇게 구성됩니다. 얘네들을 찾아서 더하면 이게 바로 분자의 값이 되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분자를 찾아라. 네, 저 위로 갔더니 6 곱하기입니다. 그죠? 6 곱하기 하시고 분모를 찾아봤더니 결국 3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분자에 2에서 8이 있습니다. 더합니다. 아래쪽입니다. 분모 역시나 3의 5제곱입니다. 분자를 찾아봤더니 3 곱하기 4니까 이게 12가 되겠습니다. 이쪽 분모를 살펴봐도 이게 3의 5제곱, 3의 5제곱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분자 분모에 3의 5제곱을 곱해서
다 정리를 해버리자 해서 여기는 3의 5제곱 243 빼기 여기는 지금 32 여기는 16 곱하기 5가 될 테니까 80 32 2의 5제곱 32랑 16 곱하기 5인 80이랑 분자에는 약분돼서 사라지면 6, 8, 48에 11을 더할 테니까 60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분모 얘네들의 합이 110인가요? 그럼 너에서 너를 빼면 131인가요? 131분의 60이 구하는 정답이 돼서 191 요렇게 생겨봤습니다. 자, 여하튼 쭉 다 해결을 해봤는데요. 현장에서 저 고통스러운 과정을 흔들림 없이 돌파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2022학년도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